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코너 주머니 마인드맵 시간입니다. 함께할 매니저 소개하겠습니다. 황성수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거 아세요? 주머니 마인드맵 시간이 되면은 시청자분들이 집중을 엄청 하셔서 채팅창이 조용해집니다. 아, 예. 예, 확실히 강의가 확실하다 보니까 예. 다 집중을 엄청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 엄청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수소. 예, 맞습니다. 기억나세요? 제가 1년 전쯤에 이제 대타로 여기 들어왔었을 때 그때 수소였거든요. 아, 핫픽도 예. 기억이 납니다. 일진아이솔루스. 아, 예. 예, 그때 그거였었는데 오늘은 어떨지도 상당히 궁금하네요. 예, 정말 오랜만에 제가 다시 수소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는데요. 제가 그 구해줘 다음 주에서는 한 2번 정도 다룬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효성중공업이 한 24% 수익 중이고요. 네. 범한 퓨얼셀도 한 13% 정도 수익 중입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뭐 수소 관련주들이 뭐 그 바닥권에서 계속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상당히 많이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지금 여력이 좀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인드맵으로 수소 관련된 포인트들을 한번 정리해 드릴 건데요. 네. 방송 끝까지 잘 참조하셔서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은근슬쩍 쭉쭉 올라가고 있는 수소입니다. 예. 자, 왜 수소인지도 먼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소라고 하면은 예전에 그 수소 폭탄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좀 무섭다. 그게 좀 있어요. 예, 그런 이미지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뭐 주린이 분들하고 이야기하면은 수소가 무서운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요. 맞아요. 최근에 수소를 왜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집중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소는 먼저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이 수소와 전기는 양방향으로 서로 이제 전환이 가능합니다. 양방향. 수소가 이제 산소를 만나면은 이제 물과 전기가 발생합니다. 네. 물이 그 원소계로 H2O인데요. H가 수소고 O가 이제 산소인데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면은 전기가 발생하고 부산물로 물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친환경적이라고 합니다. 네. 자, 반대로 이 전기는 물을 이제 분해하면은 그리고 수소와 이제 산소로 이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기는 우리가 이제 물을 전기 분해 수전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소로 또 이제 전환하면서 저장할 수 있다는 점, 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두 번째 포인트가 제 첫 번째 그 말씀드린 내용과 서로 연관되는데요. 일단 이 수소는 탄소 배출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전기와 이제 물이 나올 뿐이지 탄소 배출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친환경적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에너지를 또 저장하거나 운송하는 또 연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에 뭐 이제 발전량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도 뭐 태조 이방원의 태가 바로 태양광 풍력인데요. 네. 이런 신재생 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앞으로 신재생 쪽에 전력 발생이 많이 늘으면은 그만큼 수소도 덩달아 수요가 크게 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그 네. 공급도 계속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에너지 자립과 안보에 또 중요성이 좀 부각되었고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천연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 중요성 부각으로 해서 수소가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 주요국들의 정책 모멘텀이 강화되는데 이 관련해서는 다음 포인트에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주요국들의 정책 모멘텀. 우리나라도 이제 강해질 것 같은데 우리나라 말고도 어떤 주요국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에서도 좀 주목해야 될 국가를 좀 큰 글씨로 키웠고요. 첫 번째가 미국입니다. 자, 미국은 최근에 인플레이션 감축 그렇죠. 법안이 이제 통과되었고요. 그래서 뭐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인데 그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그린 수소를 생산하면은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도 여러 가지 좀 뭐 수소의 종류가 있는데요. 그래서 공장에서 발생하는 이제 부생 수소도 있고,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이제 그레이 수소라 하고, 그리고 뭐 이제 블루 수소도 있고, 그린 수소는 네. 말 그대로 이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생산한 수소입니다. 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걸 통해서 생산한 수소고요. 탄소 발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가장 뭐 깨끗한 수소인데 네. 이 그린 수소는 생산할 때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근데 이제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소식 때문에 수소 관련된 전반적인 투자 심리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뭐 EU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리파워 EU라는 이런 정책이 나왔고요. 수소 생산 목표를 기존 대비 2배 상향하는데 전 세계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의 그 전력
네, 생산이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유 같은 경우에는 뭐 풍력, 태양광, 특히 풍력 같은 경우에는 대서양을 좀 끼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뭐 영국이나 이런 지역은 네, 풍력 그 생산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이런 네,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네, 워낙 그 에너지 네, 그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이 수소를 많이 좀 이제 네, 생산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뭐 중장기 네, 계획을 발표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뜨는 여기 지역이 진짜 의외인데요? 네, 사우디인데 사우디에 갑자기 왜 튀어나오나 네. 싶으실 겁니다. 네, 그 이유는 바로 네옴시티인데요. 최근에 뭐 우리 주시장에 또 가장 또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네옴시티입니다. 네. 네, 관련해서 건설 관련주들이 좀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네옴시티는 일단 뭐 이 네옴시티 도시 자체인데 이 도시의 에너지원을 친환경 에너지, 수소나 뭐 태양광으로 이제 모두 이제 생산해 낼 거라고 합니다. 네옴시티는 없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사우디는 세계 네. 7위 수소 수출국의 이 프로젝트를 지금 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옴시티 때문에 최근에 또 수소에 대한 이런 좀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옴시티 수소는 신선한데요. 예. 네. 자, 그리고 우리나라 봐야죠. 네, 마지막에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상당히 그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네, 일단 뭐 수소는 지난 정부에서는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지원책들을 내놨었는데요. 그래서 정권이 교체되고 이제 현 정부에서도 이런 그 정책이 계속 이어질까 이런 의구심 때문에 지금 현 정부 출범 초기에는 수소 관련주들이 전혀 안 움직였습니다. 네. 뭐 좋은 호재에도 별로 반응이 없었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현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들 보니까 오히려 뭐 지난 정부보다는 더욱 적극적이다. 뭐 이런 좀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도 이런 기조는 계속 이어지고 오히려 좀 더 강화되는 그런 정책들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수소법 개정안이 지난 6월에 국회를 통과했고요. 이제 12월에 시행될 예정인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발전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업체에서는 이 청정 수소, 수소의 비중을 어느 정도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그 발전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이런 좀 의무를 좀 부여했는데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니까 이제 수소는 그 중에 일부뿐이고 네. 보니까 뭐 많은 업체들이 뭐 수소는 하지 않고 뭐 태양광을 많이 그렇죠. 한다든가 예. 뭐 그런 식으로 했고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보니까 이제 수소 쪽에 발전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좀 도입했다는 점 수소를 참고하시면 의무적으로 되겠습니다. 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네, 요 뭐 관련된 이런 또 정책들인데 마지막을 우리가 좀 주목이 되는데요. 일단 이제 9월 이제 다음 주면 이제 9월이 이제 시작되고요. 네. 이제 9월에 이제 첫 수소경제위원회, 그러니까 현 정부의 이런 수소경제위원회가 처음으로 이제 개최되는데, 네, 요 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수소 활성화 정책이 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현 정부에서는 이런 뭐 적극적인 진흥책이 나올 거다 이런 뭔가 좀 틀은 짜놨는데 구체적인 정책이 뭐가 나올지는 아직은 좀 이제 미지수고 여러 가지 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런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오면서 수소 관련 쪽에는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확실히 이제 9월 달은 수소의 달인 것 같아요. 작년에도 9월에 수소 관련주들이 이제 올라가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앞에서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도 일정에 뭐 이야기하시던데 일단 다음 주 보니까 H2미시라는 네. 그 수소 그 모빌리티 쇼 이게 보니까 일산 킨텍스에서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실 거예요? 박철수 저는- 매니저는 간다고 하는데. 네, 박철수 매니저 아까 전에 저 대기실에 이야기해 보니까 나는 그 예약했습니다 하던데 예. 네,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열리고요. 그래서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시면 좋은데 네, 요 행사를 통해서 또 수소 관련주에 대한 좀 관심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 빠르게 봐야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수소는 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좀 테마주 성격이고 그렇죠. 산업의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실적을 내는 기업들이 적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의 선별이 가장 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실적. 특히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로 인해서 특히 이제 수소 연료전지 관련주들 이거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네, 관련주로는 네, 이렇게 뭐 두산 퓨얼셀, S 퓨얼셀, 범한 퓨얼셀 등이 있습니다. 퓨얼셀들이네요. 네, 이런 그 퓨얼셀 붙은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고요. 네. 특히 두산 퓨얼셀은 발전용 쪽에 그 점유율이 한 70% 됩니다. 네. 그 때문에 가장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되니까요. 네, 그 점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진입 장벽이 높은 소재 기업들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수소에는 그 많은 그 소재들이 들어가는데 특히 뭐 좀 미국이나 뭐 일본 업체들이 그동안 시장을 좀 독점해 나갔었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지금 국산화를 좀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효성 첨단소의 탄소 섬유나 그쵸. 상하 프론테크의 멤브레인 막 뭐 이런 거는 그동안 이거 일본이나 미국 업체들이 독점하던 그런 소재였습니다. 네. 최근에 뭐 이 관련해서 좀 매출도 나오고 있고요. 코롱인더는 수분 제어 장치, 그리고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수소 탱크나 튜브 트레일러를 상용화 있고, 네. 비나텍은 이런 막전극 접합체를 이렇게 내놓고 있으니까요. 이런 소재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연료 전지나 뭐 다양한 이런 부품 쪽에 이제 경쟁력이 있고, 그만큼 시장 진입 장벽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차별적인 뭔가 좀 성과를 낼 수 있으니까요. 네. 이 종목들 여러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실적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 관련 기업 그리고 진입 장벽 높은 소재들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관련주 지금 바로 오픈해 주시죠. 네, 관련주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시간 관계상 빨간색 큰 글씨 종목들 살펴보겠고요. 위주로 볼까요, 한번? 그래서 뭐 상하 프론테크가 있고 상하 네. 프론테크 같은 멤브레인 국산화 성공했고요. 자, 그 일진 하이솔루스는 수소 저장 용기 관련주고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일단 산소 섬유 업체인데 최근에 외인 기관에 순매수가 들어오니까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연료 전지 쪽에 두산 퓨얼셀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청정수소 발전 제도로 해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니까 네. 그 점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3개의 빨간 글씨 종목, 굵은 글씨는 4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상하 프론테크, 일진 하이솔루스, 효성 첨단 소재, 두산 퓨얼셀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탑픽 종목 있겠죠? 네, 탑픽은 마지막 말씀드린 두산 퓨얼셀이고요. 예. 네,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하반기 수주 모멘텀이 좀 기대되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12월 이전에 뭐 여러 가지 이런 수소 연료 전지 쪽에 좀 구체화된 정책들이 나오면서 모멘텀이 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연기금 등 기간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그 점 참조하시고 한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탑픽 종목은 두산 퓨얼셀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오늘도 정리가 잘 된 이 마인드맵 또 받아가셔야 되는데 이 외에도 황성수 매니저님 영상 준비되어 있죠? 예, 그 유튜브에서 황성수 매니저라고 검색하시면은 네. 뭐 이런 그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주머니 마인드맵 꼭 챙기시고요. 황성수 매니저의 영상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머니 마인드맵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스치면 상한가 스페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이제 잭슨홀 미팅 11시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확인해 보시고 주말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시 월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